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먹어온 홍합은 사실 지중해 담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담치네요. 홍합이 아니라 속아온 느낌인데. 사기당한 느낌. 양식이 아니라 10m가 넘는 바닷물에 들어가 해녀의 손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었던 진짜 홍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진짜 홍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홍합은 지중해 담치와 비교해 크기는 물론 쫄깃한 식감과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일부 지역에선 진주 담치로, 또 소비자에겐 홍합으로 불려왔던 지중해 담치의 정확한 이름을 찾아주었던 지난 방송.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지중해 담치 양식장 부근에 쌓여있는 낯선 물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구를 가득 메운 이것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줄에 묶여있는 검은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뒷땅개비 같은 게 붙어있는데 바다에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고무인데 고무긴 한데 쉽게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고무 재질의 검은 물체. 그것은 이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찾은 전라남도 여수의 양식장에서도 같은 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통영 양식장 부근에서도 고무 재질로 된 바로 그 물체를 만날 수 있었고, 경상남도 거제에선 작업 중인 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본 바로 이 낯선 물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취재 도중 우리가 포구에서 발견한 이 검은 물체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해안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네요. 하나를 자세히 보실까요? 일단 재질은 고무처럼 보입니다. 딱딱해서 좀 잘 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손바닥 한 뼘 정도 되고요. 제가 손이 큰 편인데. 그리고 냄새는요. 바닷가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바다 냄새가 나는데 그 뒤로 썩 유쾌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화물차에서 짐을 묶을 때 쓰는 이 고무 로프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좀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대체 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무 같은 이 물체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오늘은 진짜 홍합을 아십니까? 제 2탄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먹거리 안전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검은 물체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포구엔 검은 물체가 가득했지만 다시 봐도 쉽게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아, 홍합이야. 홍합. 양식장에 쓰는 거 홍합 부치는 홍합 양식장에서 쓰는 거예요? 고무 재질의 검은 물체는 지중해 담치 양식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양식장으로 가는 배에 올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진짜 홍합을 찾기 위해 수많은 지중해 담치 양식장을 찾았지만 주의 깊게 이 검은 물체를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의문을 풀어줄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담치가 달린 줄이 풀어지고 나서도 쉽게 의문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그때 지중해 담치를 분리하는 기계 사이로 우리가 포구에서 보았던 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줄에 매달린 검은 고무의 모습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쉼 없이 올라오는 줄을 따라 지중해 담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고무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통합 막 달려 나오던 그거 뭐. 아, 그래요? 이 고무가 우리 말로는 소화줄이라고. 소화줄? 네. 아, 그게 이름이에요? 네. 고무예요? 네. 고무하잖아요. 그때 차 타야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닙니까? 그 타이어예요? 타야. 우리가 궁금해하던 검은 물체가 폐타이어라고 말하는 양식장 업주. 사실일까? 배에서 내려 다시 지중해 담치 어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뭔가 글자 같은 것이 눈에 띕니다. 무슨 글자인데? S. 무슨 타이어 모델 넘버 같은데. 또 다른 조각에서는 분리되지 못한 지중해 담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폐타이어는 지중해 담치를 붙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명력이 강해 어느 곳에서나 잘 붙는 지중해 담치의 특성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폐타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양식장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중해 담치는 줄을 바다 아래로 내려 키우는 수화식 양식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중해 담치가 붙은 끈을 끌어올려 두 개의 타이어로 분리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끈에 매어진 폐 타이어 조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단지 지중해 담치가 잘 붙기 위해 매어놓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쯤 양식업자에게 폐 타이어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뭐예요? 타이어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 브레이크가 쓰러지지 말라고. 이게 이제 그냥 줄에도 하는 수치집이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홍합이 있으면 거기에서 발을 부셔가지고 야목이 있습니다. 다 큰 지중해 담치들이 서로 엉겨붙게 되면 그 무게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폐타이어 조각이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게 타이어 말고는 영입 안 되니까. 그거 파고. 영입은 힘들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양식업자를 만나 양식장에서 폐타이어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 양식장에선 올해 이미 한번 수확을 끝내고 내년 봄에 출하할 지중해 담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식에 쓰이는 타이어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촘촘하게 붙은 새끼 지중해 담치를 떼내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지금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 있고. 이렇게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고무줄에 이것들이 이 족사가 있잖아, 살라고 하는 요 족사. 네.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지중해 담치를 비롯한 담치류는 실처럼 생긴 족사를 이용해 다른 환경에 붙게 되는데 폐타이어는 바로 지중해 담치가 족사를 붙이기 위한 장소라고 합니다. 폐타이어 주변으로 점차 번식을 하면서 폐타이어는 지중해 담치가 살아가는 인공 어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합은 이렇게 양식이 뭐 특별히 먹이를 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람을 전부 끈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대로. 작은 새끼 지중해 담치를 폐타이어에 붙여놓으면 번식력이 좋은 지중해 담치들이 서로 엉겨붙어 군락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양식 방법입니다. 이렇게 100마리를 요만하게 이렇게 잉가주면은 이것들이 점점 커갖고 내년 봄에는 이거보다 지금 덩치가 이제 이 한 마리가 굉장히 커져요, 이렇게. 양식업자가 얼마 전에 새끼를 붙인 폐타이어를 직접 보여줍니다. 실제로 폐타이어를 시작으로 지중해 담치들이 번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폐타이어는 지중해 담치 양식의 필수처럼 보였습니다. 타이어로 하기 시작한 건 얼마나 된 거예요? 내가 40년 넘었는데 처음에는 나무 산에 가서 나무 빼가지고 소나무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옛날에는 그러면 나무에다가 있었어요? 최고 초창년 한 45년 전에 타이어로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무슨 썩지 않고 재활용 또 이거 자체가 재활용하잖아요. 따먹고 내년에 따먹고 예를 들어서 뭐 나무 같은 1년밖에 못 쓰고 나무도 1년 뒤면 팍싹 썩어버려요. 완전히 성냥개비처럼. 아, 근데 타이어는 그러지 않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실제로 뭐 50년 가도 그냥 안 있겠어요. 이건
버리는 거잖아요. 다이어 치치고 올라야잖아요, 사실은. 재활용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지금 방법이 없다고 설명을 해야지. 폐 타이어가 가장 좋은 양식 방법이라면 다른 양식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을까? 그럼 다른 양식장도 다 이렇게 타이어로? 다 이렇게 하죠. 다 전부 다. 전부 다 타이어로 이 동네가 아니고 전국에 전부 다. 그 지금 남해안 일대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마산 쪽 시작해 통영, 여수 쪽 가면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폐 타이어 양식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에 또 다른 폐류 역시 폐 타이어의 양식이 이루어진다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작성된 기사는 폐 타이어에 양식하는 굴을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던 폐 타이어와 모습은 약간 달랐지만 폐 타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취재한 기자를 만나 폐 타이어의 굴 양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바닷가에 폐타이어를 잘게 썰은 것들이 줄에 엮여 있더라고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거 폐타이어다. 폐타이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천연 고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타이어는 천연 고무가 전혀 아니거든요. 기름덩어리, 석유화학 기름덩어리라는 거죠. 그 안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다 양식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폐 타이어에 이루어지는 굴 양식에 대한 위험성을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도 알렸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 전화를 했죠.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각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 해당 부서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폐 타이어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폐타이어 양식을 했는데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제게 답이 왔죠. 그렇다면 굴 양식은 현재 어떻게 바뀌었을까? 굴 양식으로 유명한 산지로 찾아가 폐 타이어 양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한 굴 양식장. 지중해 담치와 마찬가지로 굴 역시 수화식으로 양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을 끌어올려 작업하는 모습은 지중해 담치와 비슷해 보입니다. 건져 올린 굴이 벨트를 따라 올라가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분리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분리 후에도 폐 타이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굴 껍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걸까? 세척 작업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역시 폐 타이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굴 양식에는 정말 폐 타이어가 이제는 쓰이지 않는 걸까? 이건 뭐예요? 이 줄에다 전부 이 새끼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껍질에 이제 새끼가 붙거든요. 이런 껍질이 이렇게 켜가 놓는다고.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안에 가리 껍질. 이게 지금 가리비 껍질이에요? 네. 이 안에가? 네. 가리비 껍질에다가 붙여. 네, 새끼를 붙이. 껍질에다 붙이고. 타이어에다 붙인다고. 타이어에다 호! 타이어에다 이거 붙여가지고. 키우거든요. 굴양식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작업을 마친 줄들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구멍 뚫린 가리비 껍질과 굴 껍질뿐이었습니다. 폐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아 보입니다. 배에서 내려 양식장 주변을 돌아봐도 폐 타이어 대신 보이는 건 엄청난 양의 가리비 껍질입니다. 더 이상 폐 타이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굴 양식에서 폐 타이어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굴 유통업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굴양식 그거 할 때 폐타이어로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게는 우리가 옛날에 썼던 방식이거든. 근데 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폐 타이어 양식은 위험하다는 대답.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배 타이어 자체가 뭐예요? 배 타이어 자체가 뭡니까? 타이어죠. 공업용. 그럼 그렇죠. 거기서 붙어있는데 그게, 아니, 그럴까요? 껍데기에 뿔 내리지만, 그, 배 타이어 자체가 뭡니까? 배 타이어 자체가 뭡니까? 껍데기에 뿔 내리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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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타이어 자체가 뭡니까? 껍데기에 뿔 내리지만
생물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그 뿔을 끌어야 됩니다. 아, 타이어에다 뿌리를 내리면 네. 그 타이어의 성분이 그러면 굴로 영향을 미쳐요? 생각을 안 해서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통영지역에서 이렇게 타이어로 양식하는 분들이 한 사람 없어. 한 사람 없어. 그건 완전히 하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는 안 해요. 그렇다면 폐 타이어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 걸까? 우리는 그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열분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미리 크기에 맞춰 잘라둔 폐 타이어 2개를 준비했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한 폐 타이어를 열분해기에 넣고 약 6시간 동안 가열했습니다. 485도의 온도에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분해를 마친 타이어지만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망치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바스라지는 폐 타이어. 수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검은 성분은 바로 탄소 덩어리인 카본입니다. 타이어가 검은색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둥근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철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 타이어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석유 화합물입니다. 이 기름 덩어리가 폐 타이어의 정체인 셈입니다. 이 타이어가 다 석유로 만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완전 다 석유로 해서 만든 것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만들 때 천연 고무는 안 들어가나요? 천연 고무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요즘은 천연 고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석유 제품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고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가 아닌 석유 화합물인 폐 타이어. 불을 붙여 확인해보니 석유 화합물 특유의 독한 냄새와 연기를 뿜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 타이어의 물질들이 바닷속에서도 분해가 가능할까? 해수나 태양에 노출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성분이 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 있습니다. 이 타이어를 그 대기 중에 내놓으면 햇빛이라든가 또 그 바닷속 같으면은 염소에 의해서 천천히 빨리 분해되지는 않지만 천천히 일정 시간을 갖고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은 폐 타이어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을까? 우리는 출하 작업이 한창인 양식업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타이어가 깨끗한 게 아니니까 차가 다 들어간 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이런 것도 정부 지금 밀어주거든. 아, 정부에서 밀어주는 네. 사업이에요. 네. 이 방식 자체가? 사람이 수작업을 이제 많이 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음식으로 기대고 하니까 40년 경력의 양식업자는 한 번쯤 위험성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폐타이어가 홍합 양식을 그 폐타이어에 붙여서 하잖아요. 그게 좀 위험한 게 아닌가? 먹는 건데.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엄청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건데 또 폐타이어라고 뭐 독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고문데 아니, 근데 폐타이어가 만들 때 화공약품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폐타이어에서 무슨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안전하단 말씀이십니까? 무조건 그것 때문에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한다는 규모가 큰 양식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유해성에 대해 묻자 안심시키듯 무언가를 내밉니다. 바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수산물임을 인정하는 인증서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집이랑 차이가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소할 때, 입식할 때, 그때부터 또 우리가 검사해요. 물도 검사하고, 그때 원총표, 그것도 검사하고. 출하할 때도 검사를 하세요? 출하할 때는 우리가 신고만 해. 이제 나머지 그 전에 다 했기 때문에. 네네. 타이어 사용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검사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건 아는데, 그런 부분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동시에 그것이 분해가 된다, 그러고 막. 아, 아무 상관없어요. 아, 바닷물 들어가면 해소가 된다? 해소된다. 최근에 학체가 다 되잖아요. 제가 땀지 않는 이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양식장 앞에 놓인 폐 타이어들은 오랜 시간 햇빛과 해수로 인해 자연 분해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양식업자의 말대로 안전하게 화학 처리가 되곤 있는 걸까? 사실 확인을 위해 지중해 담치 양식장에 폐타이어를 납품하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뭐 어구 만드는 거 있다고 그래갖고. 어구가 아니라 홍합 예. 양식용 폐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타이어 옆면을 살짝 도려내 기계에 넣자 과일 껍질 벗겨지듯 길게 깎여 나오는 폐타이어. 마치 화물차에 짐을 묶을 때 쓰는 고무로프와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길게 깎여진 폐타이어는 이번엔 절단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절단 작업 과정에서도 특별한 화학 처리는 없는 듯 했습니다. 알맞은 길이로 하나하나 잘려나오고 나서도 화학 처리는 볼 수 없었는데요. 이것이 지중해 담치 양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폐타이어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약품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약품 처리 나 한다 소리 못 들었는데. 여기다 뭔 약품 처리? 이제 여기 이제 먹을 게 여기에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혹시 뭐 어떤 특수한 코팅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지. 그거 같은 거 다른 걸 해가지고 못 하려고. 아무 적이 없는 거. 아무래도 먹는 거 할 때는 뭐 어떤 코팅을 하나 좀 안전하게. 그런 거 없는 거. 그러면은 일일이 코팅하려면 돈 엄청 들어가지. 엄청 들어가. 이거 다 걸러 내려갔어. 지금 600개 내려갔거든. 아, 이거 어디로? 그래서 300개씩 들어가고. 저 마산 쪽. 아, 마산 쪽으로. 어떤 화학 처리나 코팅은 없다는 주인. 양식장에 납품한다는 포대에서 본 폐타이어 역시 화학 처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석유 화합물 덩어리인 폐타이어에서 자라는 지중해 담치와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는 진짜 홍합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바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홍합과 지중해 담치. 먼저 우리가 찾은 양식장 중 무작위로 선정한 한 곳에서 지중해 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찾은 동해안의 한 시장에서 해녀가 직접 땄다는 진짜 홍합도 구입했습니다. 각 시료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홍합과 지중해 담치, 그리고 실제 지중해 담치 양식장에서 수거한 폐타이어의 PA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폐타이어 성분이 지중해 담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PAH는 좀약으로 많이 쓰이는 나프탈렌과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을 포함하는 화학물질로 무려 16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PAH는 자연 상태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고 석유화학 제품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PAH 중 11개의 발암물질이 지중해 담치에서 검출됐습니다. 또한 폐타이어에서 검출된 PAH 항목과 지중해 담치의 항목이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중해 담치와 폐타이어의 검출량이 몇몇 항목에서는 서로 유사한 비율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바다 생물에서 PAH가 검출되었다고 하면 석유화학 제품이 바다에 들어가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진짜 홍합은 PAH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지중해 담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PAH의 모든 항목의 합계가 홍합의 4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같은 해역은 아니었지만 4배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폐타이어에 지중해 담치를 양식을 한다고 하면은 지중해 담치에 폐타이어가 가장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중해 담치에서 검출된 물질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부분의 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계를 떨어뜨리거나 생식 독성을 일으키거나 또 기형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그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그런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16가지의 발암물질로 이루어진 PAH는 그 항목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기구에선 1등급 벤조피렌, 2A 등급의 유력한 인체 발암물질, 2B 등급의 가능한 발암물질로 인체 발암 가능성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 중 지중해 담치에서는 2A와 2B 등급 총 6개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2A, 2B 물질들을 장기간 섭취하게 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중해 담치에서 검출된 총 6개의 2급 발암물질. 해당 지자체를 찾아 지중해 담치의 폐타이어 양식 위험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양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배탈로 하기 당연하죠. 하루 동안. 양식업자한테 이제 들었던 내용이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장려하는 방법이다 해서 폐타이어를요? 네네네. 자, 그런 말도 안 되죠. 그거는 0.1%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위해성 논란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법에도 없고 아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전통적으로 지금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소상과학원에서 지금 검사를 하는데 의장 환경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것들을 수온, 디오, 그리고 플랑크톤, 폐타이어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것들이 없습니다. 폐타이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 우리는 실험 결과를 담당자에게 공개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에서 이걸 갖다 지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법에 근거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해양수산부에서나 이렇게 딱 제시하 공문을 딱 내려서 지도를 해라 이러면 우리가 지도를 할 텐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하지 마라. 그럼 쓸런다 이랬으면은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조치가 뭡니까? 지자체에는 기준조차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을 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험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공개한 후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위해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련돼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2009년도에 비슷한 양식 형태의 이제 굴에 대해서 이제 안수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그 조사 항목에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폐타이어에서 양식한 굴의 안정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중금속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근데 그 중금속만 검사를 한 거예요? 식품 기준에 현재 이제 납이나 중금속, 그러니까 가동 같은 중금속이 현재 식품 안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pH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준치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p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박 유류 오염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오염 기준치 측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에 양식하는 경우에는 조금 적용되지 않는 검사 항목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 기준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 국가에서는 어떤 그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아직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건가요? 기준치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식품 안전 기준에 의미가 있는 건지는 식약처하고 이제 식품 안전 기준을 담당하는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공전에 규정된 PAH에 대한 항목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EU는 지난 2011년 PAH의 기준을 강화해 3개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중해 담치에서 검출된 수치는 다행히 EU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EU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EA와 EB 역시 발암물질로서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향적 탄화수소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EU보다는 낮기 때문에 국내 홍합은 안전한 것으로 봅니다. 식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똑같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입니다. EA, EB 등급에 대해서도 PAH의 그 식품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분해성
기자재 보급이라는 이런 걸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무인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고무였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폐타이어의 실체입니다. 철심이고요. 탄소 덩어리인 카본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석유 화합 물질입니다. 지금 냄새가 굉장히 역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이 코와 기관지를 찌르던 그 석유 냄새보다 더욱더 독한 냄새가 지금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고무라고 생각했었지만 보시다시피 어딜 봐도 고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중해 담치는 고무가 아닌 이런 역한 기름 덩어리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홍합탕이라고 알고 먹었던 지중해 담치탕 제 옆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쌀쌀해지면서 저는 정말 이 지중해 담치탕 즐겨 먹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더욱이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면 이 향긋한 바다 향기와 또 따끈한 국물 때문에 이 지중해 담치탕 저는 참 즐겨 먹었는데요. 아직도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맛이 나는데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뒷맛이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성분이 유럽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안전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고 당장에 암에 걸리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뒷맛이 찝찝합니다. 오래전부터 싸고 재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양식장에서 사용되어 온 폐타이어. 어민들은 그 위협성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처에선 지금의 폐타이어를 대신할 생분해성 자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라는데요. 굴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발빠른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찝찝한 뒷맛을 남기지 않는 시원한 지중해 담치탕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회식 자리부터 가족 모임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기.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군침을 돌게 만듭니다. 돼지고기부터 소고기까지 부위와 종류도 가지각색.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고기를 굽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딱 익어야 돼요. 개인적인 취향은 살짝 탄 것 같은 게 좋아합니다. 거의 좀 탈 때까지 좀 해갖고 저는 그렇게 먹는 편이거든요. 더러는 살짝 탄 고기가 더 구수하다며 일부러 바싹 익혀 먹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기사들. 고기를 잘못 구워 먹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 담배 연기,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조각대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데서랑 나오는 게 똑같은데 탄 고기 속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만 잘 고쳐도 우리가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30% 이상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끊을 수도 없고 암 걱정 없이 고기 먹는 방법 과연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즐겨 드십니까? 설마 이렇게 새까맣게 탄 고기를 그냥 먹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유, 고기 아까워라. 지난해 대한민국 1인당 육류 소비량은 42.7kg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10년 동안 약 11kg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기 섭취량이 늘어갈수록 걱정이 되는 것, 바로 암입니다. 특히 고기의 탄 성분은 각종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먹는 방법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고기. 암 걱정 없이 먹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 식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X+. 오늘은 암 걱정 없이 고기 굽는 법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있죠. 야, 고기를 왜 이렇게 자주 뒤집어 육수 빠지게? 야, 아니야.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고기는 자주 뒤집어야지 암 예방이 좋대. 에이, 그런 게 어딨냐? 고기는 무조건 최소한으로 뒤집는 거야. 맞아. 맞아. 야, 안 그러면 뻑뻑해서 못 먹어. 아니야, 고기는 자주자주 뒤집어야 건강에 좋아. 그렇지. 아, 야, 답답하야. 너 고기 굽지 마. 고기는 자주 뒤집어준다니까.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 사실 저도 저만의 고기 굽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X+ 제작진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뭐 드실까요? 여기 삼겹살 맛있다며. 삼겹살 먹자. 에헤이. 야. 먹어봐. 아니, 이거는 이렇게, 고기는 이렇게 많이 뒤집는 게 아니야. 이렇게 끝까지,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한 번 딱 뒤집는 거야. 육즙이 빠져나가니까. 뭐라고요? 그럼. 철학이 있어, 철학이 있어. 고기는, 아니, 고기 보면 알잖아. 그러면, 아직 뒤집으면 안 돼요. 말라고. 원래 이때 뒤집는 거 아니에요? 에헤이. 그러니까. 너는 좀 뒤집어야 되겠다. 너는 어쩌겠지? 고기는 한 번만 뒤집는다. 이것이 바로 제 고기 철칙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떨까요? 자주 짚고 안 되지. 왜 둘이 왜 이렇게 반대해요? 익을 때까지 둬야지. 이제 육즙이 안 빠지고. 여자친구는 왜 자주 짚어요? 저는 막 잘 익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바짝 익히려고. 아, 네. 바짝 익히려고? 네. 고기 드실 때 자주 안 뒤집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붙여보기만 하고 뒤집질 않고. 잘 안 뒤집으세요? 이번에는 아예 고깃집을 급습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거리 스파이더 김진 기자인데요. 고기를 드실 때 자주 뒤집으세요? 아니면 뒤집지 않으세요? 자주 뒤집어요. 아, 그럼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세요. 네. 다 자주 뒤집으세요? 자주 안 뒤집는 분? 고기를 드실 줄 아는? 아니에요. 아니, 다른 애들은 식탐이 많아서 빨리 먹고 싶어서 자주 뒤집는 거고요. 얘는 식탐이 없어서 그냥 누가 구워줄 때까지 안 뒤집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요. 제 생각엔 자주 안 뒤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뒤집는다? 아니죠. 자주 뒤집어야 고기가 더 연해지죠. 네, 저도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고기를 자주 뒤집지 않는다. 이쪽이 약간 더 우세했습니다. 건강엔 과연 무엇이 더 좋을까요? 식가들한테 배드 뉴스인데요. 고기는
자주 안 뒤집는 것이 맛은 더 좋습니다. 근데 발암물질 생성면에서 본다면 자주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쪽 면 모두 필요 이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HCA를 생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 중 하나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자주 뒤집어주지 않을 경우 한쪽 면만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서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체내에 들어와 몸속의 세포와 결합해서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를 300도 이상의 고온에 먹으면 무조건 다양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200도 이하의 불에. 그렇다면 200도 이하 어느 정도일까요? 약불, 중불, 그리고 강불 중에서 200도 이하의 가장 적당한 불은 보이시죠? 바로 이 정도가 중불입니다. 적어도 한 10분 이내, 5분에서 10분 사이 짧은 시간 뒤집어서 긴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암 걱정 없이 고기 굽는 법 첫 번째. 고기는 200도 이하의 중불에서 자주 뒤집어주면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불판의 종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는 요리학원 수강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다양한 불판 중에 어떤 불판에 구워 먹는 것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숯불은 그래도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직화 보이죠. 그렇지만 불판 고기로 먹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숯불 구이냐, 가스 구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각각 숯불과 가스불에 구울 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발생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숯불은 가스불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의 벤조피렌이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숯불 자체가 그런 탄화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 그을음 속에서도 탄화수소가 나오고 그게 고기에 붙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팬에 있는 성분은 고기 자체의 성분이라면 숯불은 그 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을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숯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고기의 구수한 향을 더하기는 하지만 그을음이 고기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암 걱정 없이 고기 굽는 법 두 번째, 숯불보다는 가스불이 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조리법으로 고기를 건강하게 구워 먹고 있다는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 지금 상추 씻어서 고기 구워 먹자. 그런데 고기를 굽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고기를 가지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전자레인지입니다. 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고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꺼내면 발암 물질이 많이 준다고 해서요. 저희가 아주 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암 같은 게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돌려서 이제 살짝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2분간 예열하니 반 정도 익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익힌 고기를 불판에 굽는 것이 바로 주부구단 도하진 씨의 노하우. 전자레인지에 미리 예열한 고기를 불판에 구웠더니 일단은 익는 속도가 확실히 빨랐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나오니까 고기가 아무래도 빨리 익는 것 같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웠을 때보다 기름도 훨씬 적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냥 구웠을 때보다 전자레인지에 예열 후에 고기를 구웠을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발생량이 96%나 감소했습니다. 이 고기를 굽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에 나오는 그 육즙의 경우에는 주로 포화지방이라든지 이 콜레스테롤 등 이런 지방 성분이 녹아있기 때문에요. 드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암 걱정 없이 고기 굽는 세 번째 방법. 전자레인지에 1, 2분 예열한 후에 불판에 구워 드시면 발암물질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암 걱정 없이 고기 굽는 방법을 취재하다 보니 풍문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님, 업주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추천한 방법은 바로 제가 알기로는 수육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 기름기도 쫙 빠지고 물에 익혀먹는 수육이 건강에 좋다. 고기를 삶아서 먹어야 가장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고기를 선호하잖아요. 맛은 직화구이가 좋지만 건강엔 수육이 최고라는 것.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 수육에서는 벤조피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굽는 것보다 삶을 때는요, 우리가 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하고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훨씬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암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요, 삶아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발암물질도 줄지만은 우리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있거든요. 포화 지방산도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제일 건강에 드실 수 있는 건 수육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아무래도 이 직화구이가 갖고 있는 이 고소한 맛을 수육에서는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직화구이 맛 포기할 수 없죠. 그렇다면 수육에서도 직화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포레스파이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무 걱정 없이 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 네. 또 구워 먹자니 좀 아무 걱정이 되고 또 수육을 해 먹자니 직화구이 맛이 좀 안 나서 심심해서 네. 방법 없을까요? 네, 오늘 직화구이 맛과 수육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요리 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수육인데 직화구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전 안 믿기는데. 기다려 보세요. 해볼까요? 네. 직화구이 맛 수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다 냉장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재료를 보니까 네. 직화구이 맛을 내는 다른 특별한 식재료가 있진 않네요. 네, 직화구이 맛을 내는 거는요, 조리 방법에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수육을 할 냄비를 달궈 주세요. 중불에서 데펴졌어요. 중불에 데펴진 건가요? 네, 중불에 데펴졌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과연 몇 도인지.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멋진데요? 200도가 안 넘네요. 네, 중불에 하시면 됩니다. 예. 중불에 달군 냄비에 고기를 넣고 겉면이 익을 때까지만 살짝 구워줍니다. 수육인데 이렇게 네. 고기를 굽네요. 네, 굽는 이유는요, 고기를 굽게 되면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물을 넣고 삶았을 때 좀 더 부드럽고요. 네. 나중에 썰었을 때 고기가 깨지지 않아요. 근데 네. 이렇게 구우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발암물질 같은 거 좀 걱정되는데. 겉면만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만 굽는 거예요. 그럼 발암 걱정이랑 네.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기의 겉면이 익으면 이제 삶을 차례인데요. 자, 이제 물까지 부었으니까 끝이죠? 아니요, 잠깐만요. 예. 네,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의 정체는 바로 장아찌. 너무 향긋한데요? 오이, 그다음에 샐러리, 고추, 양파. 그 일반적인 장아찌인데. 되게 상큼한데 상큼해서요. 이게 수육이랑 어울린다고요? 수육이랑 어울리죠. 잠시만요. 예. 이 건더기는 드시고요. 국물만 넣도록 할게요. 집에 있는 장아찌라면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장아찌 국물을 네.
수육에 넣으면 뭐 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맛이 좋아진다거나. 장아찌를 담을 때는 야채로 장아찌를 담기 때문에 야채즙이 나와서 고기의 잡냄새도 없애지고요. 예. 장아찌 국물 속에 들어있는 식초가요, 고기에 연육작용을 해요. 그리고 또 간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간한 맛을 내줘서 나중에 수육을 다른 양념에 드시지 않아도 아주 좋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게 해주고 냄새도 잡아주고. 네, 간도 맞추고요. 맞춰요. 네. 제가 뚜껑을 닫을게요. 네, 수육하세요. 네. 물 2컵과 장아찌 국물 1컵을 넣어 약 50분간 끓여줍니다. 5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네. 열어봐도 되나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알맞게 익은 것입니다. 향긋한데 좋은데요? 여기서 잠깐 맛을 더해주기 위해 간장과 마늘을 넣고 고기를 한 번 더 졸여주는 건데요. 이때 와인도 함께 넣어주시면 잡내 제거에 좋습니다. 갈비나 좀 장조림 느낌이 나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좀 짜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따 드시면 아시겠지만 이 맛술을 또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짜거나 장조림처럼 짜진 않아요. 네. 자, 맛술 넣고요. 국물이 줄어들 때까지 조금만 더 졸여주면 드디어 직화구이 맛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일반 수육과는 어떻게 다를지 그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향이 참 좋습니다. 향긋하고 자, 마늘도 굉장히 잘 익었어요. 이제 듬뿍 해서 네. 고기의 겉 테두리 부분은 네. 한번 이제 구워져서 나오는 그 네. 고소하면서도 그 구운 맛 네. 그런 맛이 나고 네. 고기 안에 부분은 네. 육즙을 갖고 있어서 네. 부드럽고 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두 가지 맛이 동시에 나네요. 직화구이 맛 수육의 특별한 맛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선 수육이 좋지만 그래도 직화구이의 맛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방법. 제가 어렵게 찾아낸 자료가 있습니다. 고기를 일정 양념에 재운 후에 구웠을 때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생성이 대폭 감소됐다는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양념액에 둘러싸이게 되어서요. 직접 가열에 의한 변화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발암 물질을 줄여주는 양념 제가 직접 배우러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브렉스파이의 김진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좀 구워 먹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구워 먹는 걸 포기를 못 하겠어요. 방법 없을까요? 건강에 조금 더 위해를 주는 요소를 좀 없애는 방법이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은 식재료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양파와 마늘입니다. 암 예방에 좋은 식재료로 유명한 양파와 마늘. 포인트는 꼭 믹서기나 강판에 갈아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양파랑 마늘은 평소에 고기 먹을 때도 그냥 제가 쌈으로 싸서 많이 먹거든요. 네네네. 싸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재워서 먹는 것도 이렇게 몸의 흡수력이나 아니면은 항산화를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갈아가지고 하는 흡수력이 좀 더 빨라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고기 연육작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예. 마늘과 양파의 알린 성분이 효소와 만나 발암을 억제하는 알리신으로 변신하려면 갈거나 얇게 썬 후 10분이 지나야 하는데요. 때문에 꼭 갈아서 양념을 골고루 바른 후에 15분 정도 냉장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걸 그냥 하시게 되면 예. 타요. 예. 타는 게 안 좋으니까 요걸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줘요. 담겨있는 물에 씻으면 안 되고. 양념이 아까워서. 안 아까워요. 근데 안에 충분히 다 배어 있어요. 다 뱄어요? 네, 충분히 배어 있어요. 골고루 바른 양념을 씻어낸 후에 불판에 고기를 구우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애써 바른 양념, 씻어내지 않고 구우면 더 좋지 않을까? 문득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옆에서 그러면 네. 양념을 씻어내지 않은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왜냐면 이 양파랑 마늘이 또 암에 좋은 재료들이니까 안 타고 잘 구워지면 괜찮은 거잖아요. 잘 맛있게 드세요. 가소로운 표정으로 지금. 먼저 양념을 씻어낸 고기입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념을 씻어내지 않은 고기입니다. 이런 1분 만에 타버렸습니다. 타네,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이게 이렇게 쉽게 타버리네. 그렇죠. 조심하세요. 네. 타고 새까맣게 타요. 타더라도. 네. 이래서 닦아내네요. 다 탔네요. 네.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죠.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항산화 양념. 다음 재료는 녹차가루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우리 흔히 먹는 식자재 중에서 녹차가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올리브 오일도 양념으로 만들어 고기를 재우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브 오일하고 이렇게 섞어서 녹차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섞은 후에 고기에 바르고 양파, 마늘과 마찬가지로 약 15분간 냉장 숙성시킨 후 고기를 구우면 완성입니다. 선생님, 이 올리브 오일이 기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겹살도 기름이 많아서 느끼하지 않을까요? 훨씬 느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기름이 기름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인 이 올리브 오일이 그 포화 지방산인 그 돼지고기의 지방을 이렇게 추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기름량이 많이 빠지고 특히나 이 녹차가루의 그런 맛이 느끼함을 사라지게 해주죠. 훨씬 나아요. 그래요.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느새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보면은 신기하게 기름에 기름을 해서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돼지에서 기름이 많이 나왔네요. 고기에서 빠져나온 기름은 꼭 키친타월로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 만나본 양파와 마늘, 녹차가루와 올리브 오일 외에도 보너스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품 부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재료는 선생님 이 부추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가나요, 이거를? 얘를 깔아요. 부추를? 부추를 그냥 깔아요. 여기 좀 도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썰어요. 큼직하게 썬 부추를 프라이팬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기를 올리면 고기가 타지 않아 발암물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추가 되게 건강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고기를 먹을 때 항산화력이 좀 높아지고 그러나요? 부추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침투가 되고 고기에 침투가 되고 그 다음에 타지 않으니까 항산화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덜 섭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열어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이야, 고기 다 익었네요, 다 오늘도. 익었죠. 예. 네. 그러니까 구이는 먹고 싶은데 타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타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이디어네. 드디어 모든 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어떤 고기부터 맛봐야 할지 참 어려운데요. 먼저 양파와 마늘 양념 고기입니다. 양파 마늘 향이 일단은 향긋하게 나고요. 다
새까맸잖아요. 근데 고기를 한번 씹으니까 씹을수록 양파랑 마늘 향이 되게 향긋하네요, 입속에서. 그리고 향긋하니까 그 고기 누린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더 없고. 그리고 연육작용도 같이 합니다. 훨씬 연해요. 두 번째는 녹차랑 올리브유를 섞어서 바른 다음에 살짝 구워낸 건데 훨씬 고소하고요. 굉장히 개운하면서 깔끔한 맛. 마지막으로 부추와 함께 구운 고기입니다. 아직도 그 부추 훈연 향이 좀 나고요. 그 맛은 어떨까요? 부추향.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해요, 맛이. 향이요. 훈제향 같아요. 그래서 수육한 것처럼 고기가 촉촉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웠을 때 나는 그 매력. 식감. 식감. 쫄깃쫄깃하면서. 그런 걸 둘 다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구이와 수육 사이. 암 걱정 없이 고기 굽는 법. 알고 보면 당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든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 알려드린 알짜 정보 잘 챙기셔서 맛있는 고기 더욱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암 걱정 없이 고기 굽는 법 잘 보셨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건강하고 맛있게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X플러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더 준비했습니다. 고기는 중불에서 짧은 시간 조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도 바짝 익힌 웰던보다는 적당히 익힌 미디엄 웰던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기 먹을 때 후추 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고기를 굽는 도중에 이렇게 후추를 넣게 되면 신경계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후추는 조리 후에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만 고쳐도 암 발생률을 30% 이상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니만큼 고기 드실 때 한번 해보시죠. 건강하고 맛있게 고기를 즐기십시오. 건강한 먹거리가 착한 세상을 만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모두가 잘 먹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